국민의힘 최영재 의원입니다. 새 희망자금 집행하시랴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내각에서 그래도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우리 접점에서 현장이 만드신 데가 아마 우리 중기부 박영선 장관님이 아마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제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임 중에 또 소상공인 기본법도 통과되고 아마 소상공인들이 전에와 틀리게 많은 희망을 좀 갖고 발전을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국정감사 당시에 식자재 마트에서 온누리 상품권 제한한다는 질의에 장관께서 식자재 마트의 골목상권 침해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은 상품권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식자재 마트에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장관께서 전통시장 상인들 만난 자리에서 990평짜리 대형 식자재 마트가 들어오면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전통시장을 죽이는 것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대형 식자재 마트라는 성토가 쏟아진 자리에서 규제 방안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 의원실에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중기부에 자료 요구했는데요. 중기부의 공식 입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산업부 현재 소관이다. 사회인식과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년 전 국감에서도 식자재 마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식자재 마트엔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식자재 마트엔 정의가 정립되는지 궁금하고요. 중기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식자재 마트의 개수와 규모, 매출액 현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알고 싶고요. 본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파악된 식자재 마트 매출액이 부재, 다시 말해서 파악된 바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상공인들의 담당 부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올해 1월 달에 중기부가 식자재 유통업계가 간담회 열었습니다. 물류센터 연간 매출액이 100억 이하인데 수도권에 있는 식자재 마트 한 곳의 연간 매출액이 2천억에서 3천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참석했던 중기부 관계자가 재차 확인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당시 보고서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그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식자재 마트에 대한 정의, 통계 무엇 하나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게 이게 대책인지 궁금합니다. 중기부가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아쉽게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조치할 때까지 손 놓고 있겠다는 건지 그렇고요. 장관이 생각하시는 식자재 마트와 대형마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요. 장관 매장 규모를 900평대나 980평대로 만들어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했더니만 불이 꺼지지 않는 식자재 마트가 버젓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간판을 내걸고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행정을 위협하는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의 대변을 자처하는 중기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장관께서는 좀 대오각성하는 자세로 피해 사례를 좀 조사해 주시고요. 대형마트가 식자재 마트에 자리를 내줬더니 식자재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상공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합리한 관행과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죠. 이게 저희가 협회에서 설문조사 한번 했습니다. 이게 본 의원실에서 계란 납품업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봤습니다. 피해 금액만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한번 장관께서도 보십시오. 이게 피해 사례입니다. 입점비 내고요. 예? 그 다음에 납품 단가 후려치고 있고요. 옛날 대형마트가 하던 짓을 더하면 더했지 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상거래, 심지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식자재 마트 입점하려면 평균 7천만 원, 8천만 원 입점 수수료 내고 있죠. 이미 관행처럼 고착되어 있습니다. 현금 2천만 원에 계란 2만 판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계란 30개짜리 계란 한 판에 1,000원에 판매한다는 식자재 마트 전단지입니다. 장관님 계란 한 판 얼마인지 아시죠? 원가가 지금 얼마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계란 한 판 아무리 안 싸게 줘도 생산지에서 3,500원에서 3,000원입니다. 어떻게 한 판에 1,000원을 팔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유통혁명입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납품업자하고 생산자한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겁니다. 이게 가격을 누구한테 전가시키겠습니까? 대형마트에서 사라진 나쁜 관행들이 그대로 식자재 마트에 자영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과거에 국회의원 시절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수록 시장 질서를 개선하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고요. 대한민국 경제가 과연 공정한 경제를 하고 있느냐? 공생발전의 기본은 상대에 대한 배려, 양보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약육강식에 대한 생태계만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생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 필요하죠. 지금 1년에 100만 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물론 장관님께서는 나머지 200만 개를 발전시키셔야 되고 또 새로 창업하는 100만 개도 배려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1년에 폐업하고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100만 개의 생존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적절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작년 국감에도 이 식자재 마트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식자재 마트는 중형 마트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현재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서는 이 대형마트에 준하는 어떤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문제도 보면 이러한 그 중형마트의 매출이 연매출을 약 40조 원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골목 슈퍼 같은 경우에는 10조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찾아봤더니 이동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이 중형마트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나와 있긴 합니다.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지금 현재 국회에 나와 있는 그 개정안대로라면 여기에 해당하는 점포는 식자재 마트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숫자가 많이 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매장 면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규모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제한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최승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새로운 어떤 그 식자재 마트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이런 중형 마트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이걸 분류를 해서 볼 건지 아니면 이거를 같은 개념으로 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떤 동일선상에서 이것을 해결을 하는 개념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국회와의 소통 또 해당 소상공인들 또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여기에 따른 어떤 상생의 방안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뭐 저희 나름대로는 조사도 하고 데이터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지금 법적인 그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것을 좀 더 너무 많이 과잉으로 할 수도 없는 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좀 어려운 상황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가 뭔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국회에서 좀 저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 당시에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게 그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법률이 아니다 보니까 또 저희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그 좀 집행에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